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첫눈을 함께 맞고 싶은 남자, 네, 이강 멘토님과 황민영 멘토. 저희인가요? 네. 네, 저희 둘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누가 그랬습니다. 일단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요. 네. 곧 있으면은 네. 첫눈이 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첫눈을 또 준비하시고 또 그만큼 시장을 또 기대를 하시는 또 그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네. 첫눈이 내릴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일단 날씨가 추워져서 이 첫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네. 또 한편으로는 감기 조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강 멘토님은 첫눈이 내리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뜨거운 시장 때문에 주식 네. 공부를 더 하지 않을까. 자, 네,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이거 교과서를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교과서 네. 있습니까? 여기?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첫눈 오면은 다들 이제 마음이 좀 설레잖아요. 네, 저도 역시, 설렐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래도, 첫눈이 될 때 주식 시장이 또, 진행 중이면, 네, 네. 주식에 또 집중하시고, 첫눈이 내리고 나서, 네. 내리고 나서가 아니라, 네,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서, 표현이 그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레는 그런 그쵸? 한 주. 네. 설레는 한 주가 좀 될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시장도 분위기를 좀 타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쨌든, 자, 지금 현재 시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습이 안 됩니다. 그죠? 자, 네. 코스피 있습니다. 현재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2011.73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세 이후에, 오늘 장 중반까지는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현재 기관들, 역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죠. 867억 원 정도의 순매수, 외국인들은 1158억 원 정도의 매도입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싸움 자체가 치열해요. 그리고 개인들은 항상 또 여기서 또 매도가 진행되고 있죠.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거기서 개인들이 같이 팔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시장은 또 올라서는 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조금 더 힘내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갈 때 엇박자를 타지 않는 네, 그런 투자 전략으로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0.7% 정도 오르고 있네요. 9,000원 정도 오른 12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밑으로는 지금 전부 파란색입니다. 현대차가 0.96% 하락 중, 그리고 한국전력,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 미만의 소폭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일까요? 현재 1.4% 정도 오른 4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이고요. 자, 기아차는 0.36%, 시장 대비했을 때는 조금 약한 모습. LG화학이 현재 11,000원 정도 오른 33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그룹주들의 힘이 좀 강해요. 자,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는 현재 1.14% 정도 지금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입니다. 현재 2.38% 정도 오른 10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현재 0.6% 정도 하락이고요. 자, 삼성 SDS,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500원 정도 오른 26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시장을 일단 올라서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에 조금 더 편중이 돼서, 지수가 좀 올라서는,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체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수가 좀 힘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코스닥 시장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지수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87포인트대로 압박권의 모습 보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연일 강세 흐름이 나타내 주었다가 오늘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잘 가기 위해서 설레임 갖는 그런 조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설레임을 갖게 하는 것은 꾸준한 외국인의 순매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또 기관도 못지않게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요. 일단 종목군들 안에서는 순환매가 또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서 종목의 순환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을 확인되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이 시장 안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진출되고 있다는 모습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포인트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10만원 선까지 터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최근에 한미약품에 대한 선전이 있는 만큼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도 또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메디프톡스도 어제 시장 호재가 좀 발동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소폭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쉬지 않고 오름세 왔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또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까지 이번 달 상승률이 70% 이상을 올라왔기 때문에요. 최근에 조정이 조금 나타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7%까지 좀 깊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 그리고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시간대에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로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드렸는데 오늘 로엔은 쉬어가고 있지만 이 반대로 다른 기업사들은 또 상승세를 또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엔은 쉬어가고 있지만은 이 YG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다시 한번 이 엔터 기업사들이 연말에 또 콘서트 효과를 놓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연말에 로엔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또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최근까지 기관의 순매수가 연속적인 모습들이 시장의 이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순환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줘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일단 이 20개 정도 가까이 기업들 중에서 유난히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순매수세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또 SM과 같이 또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또 새롭게 이 순매수 기조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 중심의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요. 주요 수급들은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컨텐츠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쉬어가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순매수로 하여금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시장을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광 멘토님이 또 오늘 중요한 또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죠. 이슈를 다 또 준비를 해야 하지만 다음 시간에 놓치지 않고 또 그 이슈를 또 편성해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기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췌한 기사글인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또 이어졌었죠. 이 때문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발췌된 기사 보시면은 삼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 구조 조정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력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일단 이 앞으로도 연말 동안에 이 매년 연말에 삼성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서 이 삼성이 전자 쪽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금융 쪽으로 또 집중으로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의 조직 개편안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경제의 바로미터, 삼성의 그룹이 앞으로 경제 방향성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또 삼성 안에서도 조직 개편으로 하여금 삼성의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내년을 준비할 것인지 이와 같은 청사진이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사글인데요. 연관된 기사글입니다. 자, 과연 삼성이 이 기존에 있었던 전자사업부도 안정되게 키워가겠지만은 바이오와 금융은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자, 보시면요. 일단 전체적인 계열사 중에 주요 직책 직원들이 이 삼성 바이오 쪽에 편입되고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조직 개혁안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바이오 사업부에 대한 중점을 좀 두셔야 되는데 12월 중순쯤에는 이와 같은 이슈들이 좀 이제 가시화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승격되고 난 다음에 이 이재용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 쪽에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캐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사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 숨어 있는 삼성 3대 바이오 회사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또 삼성 메디슨 이와 같은 관련된 주가들 또 기업들 12월 달 꼭 집중해서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더욱더 신뢰가 가고 또 기대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주목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이광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슈가 정말 커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께서 꼭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꼭 투자하시는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린산업 매수가 59,0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 73,000원대인데요. 대린산업. 사실 전방적인 산업 안에서 또 이 전방에 있는 기업인데, 일단 59,000원대라면은 가격적으로 최근 59,000원대 가격대 지지율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거진 1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에 98,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내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수익 중이지만은 과거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아쉬운 간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9만원대까지 기다리시기는 조금 아쉬운 또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과거에서부터 이 주가를 바라보시면요, 꾸준하게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국내 이 주택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닝 쇼크로 전해지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대린산업도 실적에 대한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중동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98,000원대까지는 급작스럽게 올라옴이 나왔었지만은 이번에 올라올 때는 8만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챙기고 다음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고성적인 기대되는 업종으로 종목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또한 이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또 해외 건설 그리고 또 주택 산업을 집중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 건축, 기자재 모두 다 이 금리 인상이 진행되기도 한다면은 뭐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변화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한적인 가격대까지만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8만 원대 가격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8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 꼭 이 점을 또 이슈와 또 정책을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8만 원 선까지 목표가 보시고 또 업종 교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피니트 헬스케어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10,050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 비중이시네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앞에서도 이제 이광무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성 바이오 쪽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삼성에서 인수한 이제 메디슨, 그래서 삼성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장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 쪽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 같이 우리가 큰 이슈 안에 묶어본다면,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050원이세요. 과거에 이제 좀 재밌게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광 멘토님께서도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많이, 추천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벤치 헬스케어로,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자, 정말 이제 썰렁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성장성을 크게 또 보고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지금 자리라면요, 충분히 일단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그 비중 자체가 20%인데요. 수익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유하세요.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삼성 쪽에서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1차적으로 단기 11,500원 정도짜리까지는 한 번에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1,500원 정도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요. 여기 넘어서게 된다면 새로운 고점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1차 목표가 11,5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돌파할 경우에는 그냥 끌고 와보세요.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이 가능성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경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우선 예. TV 음량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예. 네, 목소리는 전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 코스원이요. 코스온. 자,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37,000원이요. 37,000원이요. 예, 37,000원에 저기, 네. 올해 한 8월달쯤인가, 그때 네. 샀거든요. 네. 아, 증권사 직원이 그걸 네. 사라고 해서 샀는데. 네. 예. 자, 그러면 37,000원 조금은 아쉬운 가격인데,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한 510주인데, 그걸 네. 비중이 몇 프로죠? 잘 몰라가지고, 30%라고 했어요. 네. 일단 30% 비중만큼 조금 어머님 계좌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계신 거예요. 그쵸? 예. 네. 자, 일단은 아쉬운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추세가 참 좋을 때 잘 사셨지만 그 추세가 이 메르스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부도요? 네, 조정을 받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조정, 예, 조정. 예. 예, 예. 일단은 메르스 때문에 또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화장품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 화장품 종목군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갔지만은 두 번째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때는 올라갈 아이들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게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코스오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 가져가도 돼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예. 하지만 매수가가 너무 부담이 돼요. 예. 네. 그리고 손실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만큼 이제 좀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코스온이요, 과거에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시너지를 기대했었는데, 예. 자, 이제는 YG 쪽에서 전부 다 이제 차익 실현했고, 이제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하고 또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좀 새로운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이게 화장품 종목군들이요, 더 잘 가려면은, 과거에 그냥 화장품에서 다 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오거나, 또 실적이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스오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협약이 돼 있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손실폭도 있고, 비중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얼마 썼네. 네. 일단은 높은 가격대가 42,0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갖고 계신 가격대가 37,000원입니다. 예. 예. 일단은요, 3만원대 올라오면은 조금 비중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저도 해야 될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 저도 3만원대 복귀하고 3만원대 돌파할지 여부는 저도 그때 수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우선은 3만원대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희망이 되겠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어머님 3만원대 돌파할 때쯤 아니면 3만원 근처까지 올라오면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떨어지는 네, 것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산목 에스폼이요. 삼목에스폼이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22,050원에 매수했었고, 비중은 20%요. 22,050원에서 비중 20%요. 네네. 그래서 24,000원에 그저께 팔려고 했었는데 놓쳐서 그래서 지금 네.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혹시 뭐 더 지난번에 한번 올라갈지 상담하셨나요? 아니요, 처음 아, 처음 전화드렸어요. 하셨나요? 네. 일단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매수한 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요? 네네. 일단 삼목에스폼을 일단 매수하시고 나서 현재는 수익 중이시니까요. 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4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좀 좋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건 사실 국내 내수 부진, 이게 또 메르스 바이러스와 맞물려서 대부분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도 그 시점을 해서 사실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삼목에스폼은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을 이제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걸 또 대여를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45%.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계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 이제 건설 경기를 보게 되면은 상반기보다는 사실 좀 위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겨울철 시즌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삼목에스폼은 주가에 대한 반등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 자체는 지금은 좀 아닙니다. 일단 네. 24,0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다시 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가격에 어쨌든. 2만 얼마요?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24,000원이요. 24,000원이요? 24,000원 네. 정도 자리면요, 한 번 더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그 가격대까지 반등이 어렵다라는 것보다는요, 네. 일단 반등 시점은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네, 24,000원은 조금은, 목표 주가가 낮고,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한번 타고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일단 알루미늄 거푸집 쪽에서는 이제 이 기업이 거의 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푸집은 어쨌든 건설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 쪽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목에스폼은 그냥 단기 뭐 24,000원 정도를 보기보다는요, 25,000원 정도 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크게 올라가면서 과거의 그 시세를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25,000원까지 가려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지금 현재가 23,000원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23,350원. 네, 이거 지금 25,000원까지는 기간은 오래 안 걸려요. 네, 오래 안 걸리고요. 올해 안으로 정리가 될까요? 올해요? 네. 네, 올해 안에 정리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종목은 다음에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위메이드를요, 네. 오늘 오전에 20%를 샀거든요. 네, 오늘 접근한 위메이드.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시고요? 20%예요. 현재 가격대가 37,450원인데, 예, 가격은 37,000원. 얼마에 체결하셨어요? 37,000원이에요. 37,000원? 예, 작지만 그래도 수익 중에 갖고 계십니다. 그쵸? 네. 네. 일단 위메이드가 요 근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싸 보이기도 하는 자리예요. 그쵸? 네. 네. 자, 대신에 오늘 접근한 가격대에서는요, 이제 싸게 잡아서 오랫동안 크게 수익을 창출해야지라는 기대감보다는요, 좀 짧은 마디 매매만 하시는 게 어떤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말씀 자,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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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위메이드, 이야기가 겹치네요. 네. 네. 위메이드, 장기로 접근하셨어요? 아니면 짧은 단기로 접근하셨어요? 단기로요. 단기로? 예, 네. 저도 단기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던 게임사예요. 이제 중국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고정적인 마니아층이 있는 게임이 있는데, NC소프트가 리니지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위메이드는 미래전설이라는 게임을 해서 중국에서 아주 호평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게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업만 했으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었을 텐데, 위메이드가 공격적으로 이 자회사 계열사를 늘리면서요, 모바일 게임 사업 쪽을 많이 키웠어요. 네. 아무래도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모바일 게임들이 최근에 와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지만, 신작 게임들이, 일단 선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이겠죠? 네. 그리고 워낙에 게임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생명주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흥행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투자 자금을 또 회수하는 데까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모바일 사업부들이 무려 9개 회사나 되는데 이 회사들이 조금 더 선전을 해야지만 위메이드도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위메이드 새로운 신작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접근은 조금은 멀리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는 저기 네. 한 조금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또 내리면 한 조금 10%더 하려고 네. 했거든요. 컨텐츠 사야 돼요. 게임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아직 보지 마세요. 아, 다른 그래요? 게임주로 보시고요. 대신에 오늘 이제 소폭 상승 흐름이 나타내고 있고 수익 구간이시니까요. 수익을 좀 더 끌고 가보신다 생각하시고 39,000원, 4만원 근처에 오면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에 다른 게임 종목군을 한번 봐보세요.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게임 종목군들 아마 반응 좋을 겁니다. 아, 예. 그럼 연말까지 훨씬 더 가면 다른 게임 저는 연말까지는 게임주들 좋다고 봐요. 일단은 대신에 위메이드는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좀 신작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손오공이요. 선호공이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6,750원에 15% 정도요. 6,750원에 15%요. 예. 자, 일단 손오공을 매수하셨는데요. 참, 이 기업 어떤 점을 보고 매수하셨나요? 일단은 네. 그 흑자 전환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장난감도 연말 되면은 잘 팔릴 거다. 네. 그래서 11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지지부진해서 아하, 네. 그냥 좀 가지고 가도 될런지. 하필이면 또 이제 주가 꺾이기 시작하는 11월 초에 매수하셨어요. 이 매수한 네. 시기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일단 손오공은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장난감을 만드는 업체예요.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정말 크게 올랐죠. 혹시 예. 이제, 전하신 분은 터닝 메카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자, 손오공은 이제 터닝 메카드라는 이제 그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거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화인데, 만화에서 이제 캐릭터를 이제 판매를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한번 올랐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은 터닝 메카드, 이게 정말 이제 5세 미만, 뭐 7세 미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닝 메카드의 그 장난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왕따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들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장난감이 바로 터닝 메카드인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뭐, 어떤 앞으로의 이슈는 잘 보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당연히 어떤 이제 제품, 왕구 제품을 많이 선물하겠죠. 거기서 이제 올해, 손오공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제품을 출시를 할 건데요. 바로 터닝 메카드와 그 다음에 헬로카본. 네, 여기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또 인기몰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에요. 네, 저도 조카가 있는데 이걸 또 사줘야 되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서 분명히 한 번의 이슈는 분명히 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신 그 타이밍 자체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타이밍 잡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보유하세요. 네, 보유하시고 손오공은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크리스마스 시즌의 효과 그런 것까지 염두에 봤을 때 한 8,000원 정도 자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보유하시면서 목표 주가 8,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 지금 장 종료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요, 0.57% 상승한 2015.04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 2000포인트 바로 전날 넘어섰고요. 그다음 오늘은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0포인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죠. 현재 기관들은 2241억 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었네요. 후반부에. 역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1824억 원 정도의 매도입니다. 개인들도 역시 1000억 원 정도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방금 그 전에 봤을 때는 1% 미만의 반등이었는데요. 후반부에 좀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48%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자, 현대차는 0.96% 하락 중, 그리고 한국전력도 1.1%대 현재 예상시기지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 1% 미만의 역시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0.2% 정도의 약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1.3% 정도, 약 5,500원 정도 오른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약세입니다. 그리고 기아차와 LG화학, 오늘 LG화학이 3% 정도 좀 강한 모습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강력하게 장후반대에 올려지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688포인트를 밑도는 모습이었지만은, 688포인트대를 회복하고, 이제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반 때 이 방송 말미남아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진행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더 키우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매도세를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들을 이 주요 수급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종목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숨고르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에 조정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은 좀 조정이 되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컨텐츠 종목군들로 해서 좀 시장 중심 상승세가 나타나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수급에 대해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업종들 간의 순환매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군들 안에서는 뭐 크게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점 또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거래소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섰어요. 네. 자, 뭐 시장이 약 올리는 걸까요? 그 전까지는 뭐 계속 밀리다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한동안 이제 외국인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기관이 주인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좀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외국인에서 기관 쪽으로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거래소 시장 마감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은요, 전거래일보다 0.63% 오른 2016.29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동시호가에서는 조금 더 그 전 상황보다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닥은요, 바로 전거래일보다 0.07% 정도 하락한 687.84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뭐 전날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뭐 그 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수급과 그다음에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은 좀 반대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전날 미국 증시가 흔들렸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보겠지만, 좀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SK라는 기업, 한번 오늘 특징 종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현재 2.9%대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장 중에는 4%까지 한번 올라서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SK,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OCI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산업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OCI 머티리얼즈의 지분 인수까지 이제 맞물려서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해 지금 시장은 좀 주목을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2.9%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한번 전이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SK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미스터블루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기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기업은요. 바로 이제 스펙하고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시점을 보게 되면은, 장중에 무려 19%까지 올랐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온라인 만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그 업계로 봤을 때는 최초로 이제 상장한, 네,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이제 태블릿 PC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존에 넘기는 그 책자로 된 만화책보다는, 모바일 웹툰 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기업이 이제 바로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 하고 나서, 이후에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업계 최초로 상장된,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7.2% 거의 급등이에요. 이 기업의 이제 어떤 성향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급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유 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주로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부각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왜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 기업만 올라갔을까요? 제가 LG 디스플레이 이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거는 바로, 이 기업이 오늘 올라갔던 이유 자체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어떤, 수급이 한번 붙지 않았을까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 본다면, 역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에 가장 또 많이 매출이 발생되는 게 IT입니다. 네,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TV에 대한 어떤 그동안 좀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또 몰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환율에 대한 환율 효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요, 이런 단기적인 단발성 재료에 의해서 한번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 시점에서는 급등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매수 타이밍을 보시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하고 본격적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에 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 멘토입니다. 네네. 네,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카카오요. 네, 카카오 갖고 계시고요. 예, 12만원이고 비중이 50% 되거든요. 12만에 비중은 50% 갖고 계시다고요? 네, 일단은 목소리 참 침착한 목소리이신데, 카카오는 좀 침착하게 기다리신다면은 12만원대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카카오톡 기간은 얼마 동안 갖고 계셨나요? 지금 한 달. 한 달여 정도요? 예. 네, 최근에 12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또 주가가 또 그 추가적인 상승은 못했습니다. 그쵸? 네네. 일단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점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12월 달까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의 향방은 아마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선정되는 부분 안에서 방향성이 더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카카오뱅크, K뱅크, 아이뱅크 이렇게 이 3파전이 각 추천을 벌이고 있는데, 한 곳이 될지, 두 곳이 될지, 혹은 세 곳이 모두 다 될지는 12월이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요, 카카오뱅크만큼은 그래도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유는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 이 브랜드 이미지가 각인이 카카오뱅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융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시작으로 해서 이 핀테크와 그리고 인터넷은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 역시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기대감이 앞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가격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격을 도달하고 이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된다면요, 분명히 이 연 고점 이상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왜냐면요, 여태까지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도 컨텐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못 해놨다가 이 핀테크로 해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12만원 선까지는 기다려 보시되 그 12만원 선에서 높아지는 자리는 이 뉴스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손절가는 네. 어떻게 저는 12월 달까지 손절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12월 달에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못한다면요, 분명히 카카오톡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밀려서 흔들리기보다는요, 아마 이슈에서 소외되면 흔들릴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손절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는 11만 원대가 항상 이 저점이라 인식되고 지지받았던 가격대예요. 만약에 50% 비중이 부담이 된다면요, 11만 원이 벗어났을 때 그때는 30% 정도만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후에 인터넷은행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가격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선정되는 걸 보시고 다시 물량을 채워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은행 그건 언제 발표 중이나요? 저도 정확한 이제 날짜를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12월 초 되면은 이 발표에 대한 윤곽이 좀 나타날 거니까요. 일단 12월 초에 이 날짜도 확인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도 고지를 해드릴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좀 이번 일주일과 그리고 또 다음 주를 좀 견뎌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네.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명확한 날짜가 정해지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K증권요. SK증권이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평균단가가 1,445원이고요. 네. 40%요. 40%요. SK증권 지금 어떻게 물려 계시네요. 물리도 많이 물렸죠. 네. 언제 올라갈 때 매수하신 건 아니죠?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좀 아쉽습니다. 지금 증권주들이 사실 조금 더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조바심이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전에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약 바이오도 같이 한번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또 제약 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증권주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SK증권은 사실 이제 이름하고는 SK증권 다들 아실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업이 거의 이제 동전주였어요. 동전주가 이제 지폐가 되는, 네, 그런 자리가 올해 상반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다시 한번 동전주가 될 뻔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SK증권, 이 증권사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주식 시장 자체가 좋아야 돼요. 시장이 좋아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지면, 지금 상담 요청하신 분도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물려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트레이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 자체가 좀 많이 감소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SK증권의 실적을 잠깐 놓고 본다면 이 기업이 왜 안 갈까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자, 보시면 2014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34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순이익을 딱 보게 되면 놀라죠. 무려 293억 원이 됐어요. 순이익이. 정말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자,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증가세를 현재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앞으로 만약에 주가가, 실적이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든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어도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마련이 되어야 주가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증권주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런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이오나 제약주들은 움직임이 나오지만 증권주는 힘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 아마 이런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좀 굳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150원 정도 자리면요 분명히 매력적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손절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이제 연말 한번 랠리, 즉 쇼핑 시즌 그리고 산타 랠리 이런 흐름들까지 한번 예상해 본다면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증권주도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초까지는 보통 이제 연초까지도 시장의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표 주가는요. 일단 1,5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1,5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한번 끌고 가보세요. 조금 더. 1분기까지 가면은 본전 안 할까요? 제가 1분기, 상반기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분기상으로 1분기 정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저 우리 종금 네, 우리 종금. 네. 매수가는 880원. 880원에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100%입니다. 네, 880원에 100% 갖고 계세요. 네. 현재 가격대가 600원 언저리에 있는데, 이게 동전 가격이기 때문에, 네. 한 590원 정도의 물을 좀 타면 네. 몇만 주 더 사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주식 계좌에 100% 이 종목을 담고 계신데, 자금을 또 마련해서 이 종목을 더 사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자금은 예.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일단 우리 종금을 왜 사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거를 저번에 그 텔레비를 네. 이렇게 보니까요. 네. M&A 은행들 합병한테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건네보면은, 사가지고 네. 한 100원, 네. 130원, 한 200~300만 원 먹었습니다. 10만 원. 네. 그래가지고, 네. 보통 이거는 이제 가격이 사니까 한 10만 주씩을. 일단 가격이 싸다라고 느끼셨고, M&A라는 소식도 또 강하게 어필되셨고, 네. 예, 100원 뛰기 하는 네. 스타일입니다. 자, 선생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 이거 보유하신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었어요. 그쵸?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일단 1년 동안에 이 뉴스를 접하셨는데, 사실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알고 계시는 M&A에 대한 이슈가 무려 한 4, 5년이 됐어요. 예, 정말 오래된 뉴스입니다. 근데 아직도 시장에 떠도는 소문만이 아니라 정말 이 우리 종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종금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기도 했던 게 이 종목입니다. 뭐 또 메리트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종금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가 가져가면은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마땅한 주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게 벌써 4, 5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1년 안에 보셨지만은, 자, 그리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던 자리가요. 최근에 이제 높아졌던 가격대가 920원인데, 현재, 네, 보유 평균 단가가 880원대라면은, 정말 마지막에, 정말 크게, 너무 높은 가격대에 접근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고 올라가길래. 네. 900원 넘으니까 1,000원에 판겠다는 욕심.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시고 난 다음에, 한 이틀은 반가운 마음을 주었지만은, 그다음부터 한 4, 5개월 동안 끌려다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게요. 우리 종금은 여전히 아직도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7월 달처럼, 다시 한번 또 매각에 대한 주체가 좀 드리워지면은, 분명히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도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언제 될지 모르는 산업이고, 한때는 이 매각에 대한 주인을 못 찾아서 4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 또 매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뚜렷하게 시장에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요. 예.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라면은 우리 금융 관계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배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이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종목을 언제 팔까는 아직 고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최근에 500원대를 좀 머물렀다가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예. 가급적이면 올라오면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조금은 정도에 맞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700원까지도 안 오겠고, 얼마 정도 600원 수박까지는 오겠습니다. 일단 올라오면은 과거에요.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예. 자,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시간의 기약은 없지만 기다리셔야 되고,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 예. 그리고 매수가 근처까지 700원 넘어서도 800원 이상 올라오면은 무조건 종목 정리. 교체. 오겠습니까? 700원까지는 가겠습니까? 700원에 대한 기약도 없습니다, 선생님. 예. 예. 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지금 100% 비중을 마이너스 40%에서 정리하기도 부담이 돼요. 예. 기다리셔야 돼요. 네.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츰 500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입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 전기를요, 71,500원에 한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매수가 근처까지 왔고, 네. 또 앞으로 삼성 전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걸 어디 선에서 잘라야 될지요. 그게 자, 비중은 몇 %세요? 한 20% 돼요. 아, 20%요? 네네. 자, 저는 오늘 매수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아, 이거 사고서요. 네. 4만원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렇죠. 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셨죠? 네. 자, 저도 삼성전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그동안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좀 많이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는 보유하세요. 네. 보유하시고요. 왜냐면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부터 소비 시즌, 그 안에서 IT 품목들이 분명히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1월 달에 바로 국제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8만원입니다. 네. 아시겠죠? 8만원 목표 주가로 지금부터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 네. 지나갔습니다. 자, 이광민토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오늘 또 공개방송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으실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보시라 이야기를 드려도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시면 새로운 종목을 담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군들 또 이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들 또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이 온라인 방송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방송 마치고 진행하니까요.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샘플러스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종목에 대한 부분들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상담 다 못하신 분들은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광민 멘토님께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한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바로 천안 아산역 KTX입니다. 천안 아산역 2층 키로실이라고 합니다. 자, 2층 회의실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오시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오시면, 자, 지난주에 제가 강연에 내려가서 말씀드렸던 종목, 오늘 역시도 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역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좋은 전략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상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